하여튼 지난 시간에 그 노나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끝이 났는데 이게 지금 얘기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자꾸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나라라고 하는 데는 그 공자로서는 정말 그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번에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노나라에는 주공묘가 있어요. 주공묘. 이거를 태묘라고 그런단 말이죠. 태묘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저 종로에 가면은 뭐가 있죠? 종묘가 있죠. 같은 거예요. 종묘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종묘는 역대 제왕들을 이렇게 쭉 다 모신 거지만은 이 주공묘는 이 태묘지만은 주공만을 모신답니다. 주공만을 모신대요. 주공 한 분을 모시고 물론 백금하고 같이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 주나라가 여기 천자가 가운데 있고 이제 여기 노나라니 뭐 이런 제나라니 뭐 위나라니 이렇게 쭉 이제 제후국들이 있는데 제후국에서는 제후의 예식만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천자의 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노나라의 경우에는 이 주공묘가 있기 때문에 천자의 제식을 허락했다 그거예요. 왜? 주공이라는 사람은 이 주나라를 세운 장본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노나라니 제나라니 이것은 전부 뭐예요? 지금 이게 요새 이 봉건제도라는 게 요새 여러분들이 봉건제도라는 걸 잘 모르실 텐데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철저한 지방자치예요.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어떠한 그 권력의 센터가 있고 이제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크게 규모를 나눠서 얘기한다면은 이런 나라들이 뭐냐면은 단순히 뭐 우리나라처럼 행정구역이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점점 뭐냐면 군사, 경제, 정치, 외교 이런 그거를 독립적으로 다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을 해준다는 건 그 나라를 아예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네가 가서 다스려라. 그 대신 뭐야? 이 천자의 제국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내고 이걸 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적에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적에는 이 옆에 있는 나라 보고 이걸 치라든가 해가지고 서로 견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견제만 하는 게 이게 봉건제도란 말이죠. 이런 거를 봉건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철저한 의미에서 봉건제도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얘기할 적에 뭐 과거에 봉건제도의 구습이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봉건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자도 이렇게 하면 이 봉건적인 사고를 하지 말라고 자꾸만 여자들이 말이야 남자들 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봉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중앙 집권적인 제도만을 역사적으로 유지했던 나라예요. 기본이. 그런데 이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3개밖에 없어요. 3개.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나라에서 보여지는 이 주나라가 철저한 대표적인 봉건 국가입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에서 중세기의 봉건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중세기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 봉건 제국들이거든요. 그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근세에 와서 일본의 막부 제도만 있는 거예요. 일본의 막부 제도. 그래서 에도가 중앙에 있고 주변에 전부 한이라고 번이라고 해서 이 번주들이 있는 거죠. 한슈가 있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봉건제도라는 것이 이 인류 사상 주나라 와 이 주나라의 이 제도와 이 3개밖에 없는데 물론
이 주나라가 어떻게 되죠? 이 주나라가 들어오고 나서 주나라 이후에 그러니까 주나라가 형식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주나라가 형식적으로는. 그러다가 이것이 완전히 그야말로 끝나는 것이 사실 진시황 때나 끝난다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주나라가 결국은 뭐냐면 세워져서 이제 공자의 시대를 우리가 공자가 그 지은 역사서가 뭐죠? 춘추인데 이 춘추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춘추시기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군웅이 활거하던 시기를 전국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국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천자의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힘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천자의 세력이 권위가 있을 적에는 이 시스템들이 전부 잘 그런 대로 되겠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냥 막 치고 싸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도의 이제 맹자의 말하면 왕도의 시대에서 패도의 시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패권을 잡는 자가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이건 주나라라고 하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도덕적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전국시대라 그런단 말이죠. 전국시대라 그래. 그걸 전국시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춘추 말기예요. 춘추 말기에서 전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때 노나라라고 하는 이 소국에서 태어난 인물이 지금 공자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자가 살던 시대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불안한 시기죠. 불안한 여러 가지로 기존의 제도가 이렇게 깨져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전국시대의 개판인 시대로 가기 직전에 어떠한 구질서와 세질서가 태동되는 그 중간 벨트 시대에 있는 게 공자시대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것이 다 남아있기도 하면서 기존의 장점이 남아있으면서도 기존의 것이 또 권위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고 이런 애매한 시기에 혼란이 가중되던 시기에 공자는 태어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공자의 시기만 해도 공자의 시대만 해도 뭐냐 하면은 이 노나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제 이 옛날 제도부터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일 꼭대기는 주나라의 제도라는 게 제일 꼭대기는